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출발 커피라고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8600 쓰시는 분께서요. 출퇴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20분 정도밖에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간암으로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신 아버지께 간을 증여해드리려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조깅을 시작하면서 노영의 출발 새아침을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앱이 리뉴얼되면서 너무 좋네요. 몸도 건강해지고 뉴스로 정신도 건강해지고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보내셨습니다. 아버님께 간을 증여해드리는군요. 아, 진짜 훌륭하신 자제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출발 새아침 가족은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가 2009년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은 국내 직장인 수가 줄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불황 때문에 그런지 사상 처음으로 직장인 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국내의 근로자, 종사자 수가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천 명, 1년 전에 비해서 22만 5천 명, 1.2%가 감소한 겁니다. 국내 이 종사자 수가 줄어든 건 이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줄었느냐? 특히 일자리가 많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이 사업체와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당이나 학원과 같은 곳들, 또 음식 숙박업소, 교육 서비스 업종들,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관련 경우에 두 자릿수 넘게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각각 줄었는데요. 이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특히 대면 서비스가 힘들어지면서 고용이 흔들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가장 많은 직장인이 몰려 있는 전체 이 직장인 한 2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도 11,000명 줄어서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정부가 10조 1,000억 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죠.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 고용 쇼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인 수가 줄어든 것도 있는데 이제는 또 자연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 2,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918명, 11.3%가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인데요.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2,400여 명 늘어나서 10.9%의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율, 인구 자연 증가율이 2,565명,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4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2명,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국가가 됐는데요. 문제는 올해 인구가 자연 감소가 되는 이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면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가장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100년 인구가 29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고요. 오는 2750년, 앞으로 73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한국의 인구는 소멸될 것이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다니요. 한국의 인구가 소멸되는 건 정말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깎아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에 부과되는 기준인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죠.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가 증가했는데요. 서울은 무려 14.73%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을 깎아달라는 요청이 37,000여 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37,000 의견 가운데 깎아달라는 의견 가운데 수용된 것은 785건, 전체의 2.4%만 수용이 된 겁니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이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의견 제출 규모, 수용률을 봤을 때 이의 신청 역시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건을 재조사해서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확인 가능한 이 공시 사이트에서 자신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도 롯데그룹의 형제 간의 그 경영권 분쟁, 형제난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롯데가 형제난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종집을 찍는 듯 했습니다만 이 SDJ 코퍼레이션 형인 신동주 회장이 신 회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경영권 다툼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회장이나 구단 오너로 취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오는 6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해임 한 건이 부결되면 일본 회사법에 따라서 이사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신동주 회장은 한 5차례에 걸쳐서 같은 형제난을 이유로 신동빈 회장과의 소송권이 있었습니다만 표대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문제는 이 형제난이 재발되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반감정, 특히나 이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롯데 쇼핑 등 올해 유통 매장 200여 개를 문을 닫겠다라고는 방침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형제 간 경영권 다툼까지 재현되면서 신 회장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2호선 시민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전국적인 충격을 줬고 오거돈 부산시장 얘기는 정말 저도 참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명예 사태가 이어졌죠.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숙제로 자기 속옷 빨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해라. 게다가 이 해당 사진을 이제 학생들이 올리니까 거기다가 이상한 댓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봐도 참 너무 난감하던데요.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게 된 건데요. 자, 이게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사실 전달의 대명사 팩트 체커의 완성본 백팀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또 하나 더 붙이면 부드러운 카리스마 스토리텔러 백기종입니다. 북카스로 할까요? 북카스? 네, 북카스. 바카스가 아닌 북카스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굉장히 많은 가열차게 많은 전국에서 특히 엄마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날 오전에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뭐가 올라오냐면 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정상인가요라는 그 퀘션 마크를 붙이는 해시태그도 붙이고 이게 올라와요. 정상인가요라는 질문이요. 근데 이 제목이 글이 올라왔는데 네네. 내용이 뭐냐면 울산시 초등학교 1학년 하는 담임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에 지금 등교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이 소위 말하면 효행 그 숙제를 이제 냅니다. 내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자극적인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 자기 속옷 세탁 빨래를 해라라고 하는 그 회행 숙제를 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엄마들이 아이들이 손으로 빠는 자기 속옷을 사진을 찍어서 교사가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걸 올려요. 올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지금 이 교사가 올렸냐면 사실 제가 봐도 8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특히 여아들한테는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오딩이 있는데 뭐 성적 대상이나 성희롱 의심이 되는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게 올라와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뭐 클리어라는 게 이제 그 CLEAR인가 이게 이제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줍어하면서도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쁜 속옷 부끄부끄. 그러니까 이쁜 그 자기 속옷을 빨면서 부끄럽다는 뜻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붙인 건데. 교사가 그렇게 올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홍색 속옷 이뻐요.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섹시 팬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해도 됩니까? 뭐 이 정도는 방심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미 보도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전국에는 학부모들이 엄청난 지금 격분 내지는 의문을 갖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딸아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딸이 1학년인데 속을 빠는 거를 올리라고 하면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해석해 보면 또 요즘 너무 아이들이 이제 집안일 같은 걸 안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하니까 이런 걸 한번 뭐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렸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런 식의 노골적으로 이상한 연상이 되는 반응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화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의도는 좋은 거였다라고 선생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효행 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어깨 졸라주기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효행 과제를 내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효행 과제로 그냥 자기 빨래하기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양말 빨기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 있으니까 양말을 신지 않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청소하기. 하필 그래도 왜 속옷인가? 네. 청소, 설거지, 안마 뭐 그럼요. 굉장히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미 해봤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 과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하필 이제 속옷이었고 이 하필 속옷이었던 것까지도 뭐 그런가 했는데 이걸 찍어 올린 것도 좀 문제였어요. 네. 일단은 그 과제를 아이들이 솔직히 혼자 할 수 있는 그 스스로를 찍어 올리는 과제를 혼자 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었을 뿐더러 굳이 그거를 찍어서 올린 이유는 뭘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게 피드백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매력적이고 섹시한 뭐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또 뭐 그 과정에는 뭐 잘생긴 남자들은 싫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 속옷하고 잘생긴 남자 관련된 싫다요? 이게 무슨 잘생긴 남자애들은 싫대요. 왜 나와요 그런 말은? 그건 조금 이따 내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단어들이에요. 그럼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교사가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사가 모델이고요. 이런 모델이 하는 행동과 말은 내면화되면서 이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성장에 촉진
표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걱정이 됐던 건 이 과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이전에 있었던 이 성적 표현에 대한 이력들이 있는데 그 이력들 중에 이분이 그 블로그에 올렸던 표현이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이들은 자신이 사육되는지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육을 한다고요, 올렸더라고요. 애기들을? 이게 교육자로서 본인을 스스로를 이제 짐승이라고 지칭을 하고 아이들과의 교육적 관계를 사육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신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이 이제 또 다른 여러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말들이 연결된 게 있어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들에 의하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이 건방진 건지 내가 건방진 건지 내기 중이다. 제가 볼 때는 내기 결정은 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합쳐졌을 때 아이들에 대한 이런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이요. 이분이 이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면서 쓴 글이요. 네. 자신감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성공 경험을 해야 되고 부모님의 칭찬과 함께 인정해줘야 자존감이 크게 자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네. 속옷 빨래하는 게 어려운 성공 경험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분 이 교사와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이 조금 어려운 성공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네. 취지로 올렸는데 과연 초등학교 1학년이 자기 속옷 빠는 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그러니까요. 건지 도대체 의문이 되고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교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청을 합니다. 속옷 빨기를 하고 네. 그걸 자기 소개 내지는 간단하게 사진도 찍어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 아직 신입생이고 학교를 안 가는데 사실 교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네.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속옷을 빨아서 이걸 사진을 찍어라고 하는 것 뭐 이걸 올려달라고 하는 거 이거 이상하면서도 그런데 또 교사가 요청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생각에 이걸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사가 예전에 보면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어떤 거 있냐면 SNS하고 블로그에 이게 캡처가 돼 있는 건데요. 네. 교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방과 후 작년 꼬맹이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자기가 담임을 맡았던 저학년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학생이더라고요. 선생님 보러 왔다고 하여 안아줍니다. 그래서 인증샷 우리 찍자라고 블로그나 SNS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사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이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교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추행 당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어머. 성적인 코멘트를 이렇게 사진과 찍어서 나열을 해요. 자기 네. 학생이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 여학생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SNS나 블로그에 올리는데 더군다나 성추행 당했다 신고하지 않겠다? 세상에. 그건 농담이라고 한 겁니까? 이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대상하고 성희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우리 노영희 진행자께서 아마 이제 질문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하지만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할 때 하세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죠. 지금 제가 듣다가 너무 좀 충격받아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요. 우선 문자 메시지에 온 거 한번 몇 개 추려가지고 들려드리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120 쓰시는 분께서요. 굳이 속옷을 왜 양말을 빨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 다음에는 엄마 속옷 빨래해서 올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저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0875님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서 세탁기가 없나요?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근데 7479 쓰시님께서 교수님 오늘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딱 부러진 설명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성하고요. 8672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 한마디로 성인 노래방을 만들었네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러면 애들이 충격받아요. 트라우마 걸린다고요. 자격이 필요한 곳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6635님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아까 하시려 하던 말씀 다시 해주세요. 네. 백기정 팀장님. 지금 방금 6635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 네네, 하는 게 디테일이 이게 난다고. 부적절하다. 이게 네네. 정말 와닿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전국에서 엄마들의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댓글을 보면요. 76% 이상이 남성들이 통상 80% 하는데 지금은 76% 이상의 엄마들, 여성들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소개를 드리면 이게 분노성 폭발인데 소아성애자, 변태자, 저런 사람이 선생이라니 아이를 맡긴 학부모 심정을 당장 파면하라. 또 이렇게 나오고 교사 정신 상태가 의심되네요. 양말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속옷인가요? 아닌 척 속이려 했던 속내가 보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감독하는 교육청이 더 이상하다. 신속히 징계하고 아이들이랑 격리시켜라.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자체가 상급 기관에서 더 문제다.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우리 그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어거스틴 팡님께서 아동 성애자일까요? 이러면서 교육부에서는 정신 감정 및 교사 자격에 대한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조금 이분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좀 확인해봤으면 정말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요. 한 학부모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면서 사실을 알리고 이게 좀 전에 백기정 팀장님하고 이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신 대중들의 반응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는 지극히 정상인데 제가 과민한가요? 학부모님의 글이죠. 학부모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이게 역설적 표현이죠. 선생님은 지극히 정상인데 제가 과민한 걸까요? 이 얘기는 선생님은 전혀 정상이 아니고 우리는 과민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를 의미를 역전시켜가지고 설명을 하신 건데 그만큼 절제된 용어로 정말 화가 나지만 그래도 분노를 조절하면서 말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청원에도 파면 요청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죠. 올라와 있고 5만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하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과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과민해야 돼요. 아이들이 1학년이라면 판단의 가능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판단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기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그 사회적 관계 맥락 안에 구체적인 교육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다짐이 대단하겠어요. 그 과정에 아이들에게 냈던 이런 부적절한 과제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건 작년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동일 과제를 내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유사한 걸 작년에도 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과제를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유튜브도 지금 내려와 있고 동시에 올랐던 블로그의 내용들도 다 지금 셧다운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이 민원이 들어와서 반성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과연 이때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조치가 올해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고 이번에도 그 답변도 교육청이 답변을 했더라고요. 직접적 사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데 구체적 사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사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는 오해다. 두 번째 부모하고 소통이 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난은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비난하지 하는데. 말라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은 오해한 거고 나는 정당할 수 있고 비난은 소통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명은 소통이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주제 자체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교육 현장 어린아이를 대할수록 훨씬 더 심한 건데 그전에 고학년 학생 아이들 대상으로도 왜 포옹 의무화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문제가 네.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이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사를 방치했는가. 이 학교에 대해서도 또 교육청에 대해서도 물어야 될 질문들이 좀 많다고 봐요. 네, 백기정 팀장님 아까 이 교사의 부적절한 여러 가지 과거 게시물 이런 것도 얘기를 사실은 해주시긴 했는데 네. 이번 사건 이후에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우리 이호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거죠. 이거 잠깐 소개하고 말씀드릴까요? 네. 이 교사가 과거 인터넷 게시에 어떤 걸 올렸냐면요. 네. 사실 3월달 그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이제 커뮤니티에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 얼굴 사진과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엄마들이 이걸 올립니다. 올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이 교사가요.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금사빠 무엇인 줄 아시죠? 금방 금사빠가 사랑에 뭐예요? 빠진다.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이게 이제 금사빠예요. 애들을 대상으로 애들한테 이런 걸 거야? 올려요. 그리고 미녀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나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이게 경상도 사투리거든. 쪼매가 조금이에요. 쪼매 싫어한다고 전해주이소. 이제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그때 너무가 아니었던 넘이라고 썼어요. 그 40대 교사가. 남자친구들 좋겠다. 이거 도대체 뭐예요? 아니, 여학생들 도대체가- 초등학교 1학년들이 미인들이 많으니까 남자친구들이 좋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네. 매력적이고 섹시한 빵빵. 뒤에는 제가 소개를 못 드리겠어요. 이런 건데 우리가 아이, 빵빵이요? 아이 이름이죠. 아이 이름. 예. 근데 보통 이런 거예요. 이게 사회상규상 보편타당한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고 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지극한 정상적인 논리에 배치되는 걸로 봐서는 숨겨진 거. 그러니까 성적 대상하고 성희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지방경찰청 그 항우나가 청장은 논란이 돼서 항우나 청장이 근무했던 곳이죠. 이 울산지방경찰청 여성 청소년 과에서 이거 수사를 착수를 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걸 신고를 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아마 저는 이게 지금 금방 끝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니, 이분은 정말 저는 아예 탈탈 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력지사님이 이러십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기가 힘들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7479님께서 지금 국민청원 올라와서 진행 중인데요. 파면하라는 동의에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우 9만 명 넘었어요. 네, 금방 올라가요. 또 0332님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과 대면하기 전에 걸려낼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교육청에 결단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5621님 교사 임용할 때 인성검증 안 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해요. 해요. 예, 그거 합니다. 하잖아요. 예, 하는데 네. 그걸로는 이제 스크리닝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에 대한 평생의 이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성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오래된 그 경험들과 감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축적된 그 경험치가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교육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만나서 어른으로 이야기할 때도 문제가 될 만한 단어들을 하물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심리적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또 의미가 있는 사람이 전달하는 이런 방식의 표현과 이런 방식의 성인지 감수성은 마치 물처럼 흘러들어가고 스미게 되거든요.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파면과 처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어른들이 다 같이 반성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분이 사실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가 뭐 얼마 안 된 사람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지금 20년 넘게 22년 초등학교 했다고. 교사로 예. 재직을 했고요. 4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 또 뭐가 문제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아이들이 보는 도서의 저자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SNS나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는 분인데 네. 교사가.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소위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8세 소위 어떤 의식이나 인식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어떤 성희롱적인 언어나 이런 워딩을 갖다 구사하고 뭐 아이들이 또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담임 교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끼칠지 사실 가늠하기 힘드는데 물론 울산 강북교육청에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하고 해당 교사 전국에서 지금 엄청난 원성 또 같은 동료 교사들도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업무를 배제하고 담임 교사를 교체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해서 교직원들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나오셨지만 그런 어떤 성교육을 특별 교육으로 지금까지 했던 교육을 없애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을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해라라고 이런 지금 사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지금 높습니다. 어쨌든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더 이상 이제 얘기하기도 싫은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이 그냥 각각 짧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적어도 이제 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든 교사나 교수들은 다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저도 받았고요. 이거 교육 나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없어요. 이런 교육도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나 학기 초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교육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좀 되면 훨씬 더 선생님들의 반응에도 조금 더 건강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어리지만 처음에 입학할 때 당연히 입학할 때 입학 증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도 함께 받아서 아이들도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효순 교수님은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법적인 것도 있는데 공익 제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같은 동료 교사가 자기들 교사를 위해서라도 부적절한 걸 보면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의 그 학부모가 이 게시를 했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부적절한 부분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을 보면은 반드시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고소, 고발, 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맑은 사회 정화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네. 이런 행동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옆에서 감시의 눈을 좀 떠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0577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국 인구가 줄어들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 이인철 소장님 얘기가 있었는데 저런 교사가 인구 절벽의 주범이라니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맘 놓고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취지는 알아들었는데 씁쓸합니다. 네, 오늘 저분의 여기까지- 심정 이해합니다. 그럼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앱 선물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로워진 YTN 라디오 앱 인증샷을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인증사진만 찍어 보내지 마시고 옆에다가 좀 설명이나 얘기도 좀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날 만나니까 뭔가 더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개편에서 살아남으셨군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보게 됐네요. 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길고 오래 가야 됩니다. 예. 네, 오래간만에 우리 손흥민 선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골은 봤어요. 저도 눈에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 70m 폭풍 드리블골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그마다 뭐 올해의 최고의 선수 또 올해의 최고의 골 다 뽑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정이 된 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해의 최고의 골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을 뽑은 거거든요. 역사상이요? 그동안 예. 역사상. 역대 최고의 골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팬투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그 중계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을 뽑는 팬투표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된 거죠. 어떤 골이었냐 말씀해 주신 지난해 12월 7일에 나왔던 골입니다. 그 70m 폭풍 드리블 골. 이때 그 상대팀 벌리의 수비수 선수 6명을 제치고 골을 터뜨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제가 더욱더 느끼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 득표의 26%를 얻어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근데 2등이 웨인 루니였습니다. 그 웨인 루니는 누구냐면 지금 그 맨유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지금 당대의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웨인 루니가 13%를 득표를 했는데 네. 이 웨인 루니를 제치고
2배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서 1등을 했다. 이게 대단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6명을 따돌리고 70m를 질주해서 이 골을 터뜨린 게 역사상 예. 가장 좋은 훌륭한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됐고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도 그런 골은 두 번 다시는 못하겠죠. 없어요. 네. 두 번 다시 없어요. 예. 네, 진짜 대단한데 이게 이제 이 골에 대해서 팬투표에서 26%의 예. 그런 그 지지를 얻었는데 웨인 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대의 최고라고 알려져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렇죠. 웨인 룬이 오버헤드킥이 원래는 예. 되게 그것도 괜찮은 좋은 골이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예. 그분은 13%를 얻어서 2배의 그런 그 득표를 했다. 역시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프로축구 K리그가 해외에서도 방송이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원래 우리 요즘에는 외국 거 많이 우리가 한국에서 봤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거는 외국에 방송이 그동안 안 됐었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우리나라 이 스포츠 콘텐츠를 한류라고 하는데 네, 같이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도 스포츠 한류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콘텐츠를 많이 저도 이제 해보고 싶고 고민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프로축구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나라 더군다나 이제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셧다운이죠. 근데 이곳에도 스포츠 전문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야구, 축구 포함해서 전부 다 스포츠가 셧다운되다 보니까 이 스포츠 전문 채널이 틀어줄 방송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거가 뭐 너무 훌륭해서 이제 틀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구나 뭐 야구나 이런 걸 못하니까 예. 우리나라 거를 틀어준다 이거예요. 예, 방송사 입장에서는 뭔가 틀어줘야 되는데 틀어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야구를 하고 어디에서 축구를 하느냐 찾아보니까 이 벨라루스도 있고 타이완도 있는데 네. 이들은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리아를 해야죠. 근데 한국 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보여줄만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프로축구연맹이 지금까지 세계 한 10개 나라하고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 지금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이제 기회다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근데 스포츠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중계방송 계약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해야 한국 거 볼만하네. 이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영해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중계해줄. 그렇죠. 근데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독일에서 분데스리가 보던 독일 국민들 그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보던 영국 국민들이 K리그 한번 보고서 보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준 차이 나는 거는 확실하죠. 인정하고, 예, 네. 인정하는데 자 그런데 이 내년에도 K리그 중계권을 또 계약하리라는 가능성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틈새 시장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에도 일본이나 미국에는 프로야구가 우리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어디서 중계하냐면은 교포를 상대로 하는 조그만 채널에서 다 보여줬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에도 우리 교포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한국 스포츠 본인이 스포츠 좋아하면 관전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이 교포를 포함하는 틈새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야구나 같은 축구라고 하더라도 이 한국 야구, 한국 축구만의 조그마한 특색이 있거든요. 아기자기하게 하나요? 맞습니다. 네. 예, 미국보다는 힘에서 밀리지만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돌아가는 작전적인 면이 좀 있고요.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조금만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한국 스포츠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것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연맹이 해외 10개 나라의 중계권을 지금 판매를 했는데 그 해외 10개 나라에서 K리그를 방송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포들이 사실은 볼만한 틈새 시장으로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 거를 볼 수 있게끔 좀 뭔가 이벤트성 혹은 뭔가 좀 재밌는 걸 가미해서 하면은 앞으로 시장 개척이 될 것이다. 이게 당장 어떤 효과가 있게 되면은요. 네. 야구는 미국, 이 축구는 유럽에 이 방송이 돼서 알려주게 되면은 내년에는 더 수준 높은 외국인들이 한국 리그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 경기가 또 올라가는 볼만하게 거고요. 더 올라가는 예. 거군요. 자,
또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생각 못했던 건데 프로야구에서 예. 선수들이 퇴근을 해요? 먼저? 조기 퇴근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프로야구, 프로축구에서도 네. 퇴근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퇴근. 경기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퇴근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단체 경기잖아요. 네. 야구가. 어떻게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경기 안 나온다. 네. 나 출전하지 않는다. 내가 선발로 뛰었는데 도중에 이제 교체가 돼가지고 나오게 됐다. 이 선수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보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먼저 가면 안 되죠. 네, 우리 단체 네. 경기니까 나의 동료가 뛰고 있는데 응원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먼저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가면 그 선수 왕따 당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프로야구에서 연습 경기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연습 경기에서 롯데는 자 먼저 끝난 선수는 먼저 퇴근해라. 왜요? 그래서 먼저 짐 싸고 나갑니다. 롯데가 상당히 선진적인 건가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 롯데 이제 허문회 감독이 나름의 이제 그 소신 그러니까 할 거 다 했으면 연습 경기니까 먼저 퇴근해가지고 너가 알아서 컨디션 조절해라. 잘 쉬는 것도 훈련이다. 이런 이제 지론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연습 경기 할 때는 먼저 퇴근을 하거든요. 먼저 그래요? 끝난 선수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 그런 문화가 아니었었는데 롯데가 처음으로 이제 이 조기 퇴근을 실시해 가지고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일종의 비유하자면 문명의 충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조기 퇴근이 이제 메이저리그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야구에서도 데이터하고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와 효율성은 일종의 그 합리주의나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미국 정신의 표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 경험 그리고 개인이 하는 팀워크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 야구는 똑같은 야구인데 네.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야구 경기 풀어가는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프로야구가 출범돼가지고 80년대에는 메이저리그는 그야말로 이제 꿈의 리그이기 때문에 감히 쫓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90년대서부터 이제 조금씩 벤치마킹하고 메이저리그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야구 발전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메이저리그파 그리고 메이저리그식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도 우리 야구의 특징이 있다. 이런 국내파하고 계속 논쟁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논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롯데의 그 조기 퇴근은 경기력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면이라기보다는 이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지만 이 문화는 선수들이 마음속에서 쉽게 받아들이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게 이제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빨리 선발로 나갔다가 제가 만약에 선수라면 예. 선발로 나갔다가 빨리 교체돼서 빨리 가면 나는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감독 코치 인터뷰에서 왜 이런 조기 퇴근을 실시하느냐 나오고요. 그리고 주전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했다가 한 6회 정도에 교체돼 가지고 나가니까 이 퇴근한 선수도 이제 인터뷰해 가지고 어떠냐? 좋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다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네. 내가 뛰는 건 아무도 안 봐주는구나.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의 속마음이 어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메이저리그 논쟁에서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훈련 시간 우리처럼 뭐 양 위주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경기력에 관한 부분들은 해보니까 금방 눈에 보이니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화라는 거는 일종의 감정이나 정서 또 이 사고방식이 행동으로 양식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무도 안 봐주는 가운데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 속마음이 이 감독이나 코치가 지시하니까 받아는 드리겠지만 마음으로 수긍하지 못하면 벽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들은 난 잘 나가니까 먼저 하고 먼저 갈게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위화감 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도 우리 축구 대표팀의 외국인 감독뿐만이 아니라 프로 스포츠에서도 외국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외국인 감독을 거쳐갔는데 이 중에는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실패한 사례의 대부분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선진 리그에서 오신 분들은 내 것이 맞으니까 나의 스타일대로 오라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선수들이 설명해 주면은 알아듣겠죠. 예, 알아듣는데 네. 문화적인 차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팀 내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이 부진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롯데가 참 주목이 돼요. 롯데는 원래 어느 정도의 선수층을 가진 팀입니까? 선수층은 좋다라고 보는데 잘 활용을 좀 못했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증의 대상이기도 한데. 애증의 대상이요? 예, 롯데 팬들에게는 롯데가 이 롯데의 허문회 감독이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이거든요. 네. 롯데의 단장이 성민규 단장은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서 구단 운영을 배워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메이저리그식의 구단 운영을 해가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때문에 조기 퇴근 하나만 보면은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 롯데에서는 허문회 감독, 성민규 단장의 특성상 메이저리그식의 우리로서는 좀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구단 운영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다. 네. 그 실험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 물론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 세대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예. 또 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환호를 받겠죠. 근데 그 팬들은 20, 30대 팬일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퇴근하는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확실히 좋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퇴근하지 못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구나. 이 선수들의 속마음은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팬들의 반응 속에서도 댓글이라 올라온 것들 확인할 수는 있지만 댓글을 쓰시지 않는 분들의 반응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도입해서 해보고 예. 만약에 성적이 좋으면 그거 괜찮네 이렇게 나가겠지만 예. 성적이 안 좋으면 뭐 하나만 하네 오히려 더 안 좋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그 실패 사례도 데이터화가 되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작게 보면 롯데 구단 한 개 구단의 실험이자 변화의 노력이고요. 크게 보면 이 롯데 구단의 이런 실험 자체가 프로야구 전체의 다양한 야구에 관한 이론이나 경험이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 자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롯데의 실험이나 이런 변화가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면 좀 좋겠어요. 그렇군요. 롯데를 사랑하시는 우리 최동호 스포츠문 연구소장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YTN 라디오 앱 인증샷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모레는 근로자의 날이죠. 그리고 주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죠?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찾아뵙니다. 여러분들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고맙습니다.